연일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상품들. 이는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결함 제품의 발생은 불가피한 현실일까? 이미 선진국을 비롯 우리나라에선 소비자의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품목에서 리콜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단순 결함 제품의 교환과 수리의 개념을 넘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량 제품 생산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리콜에 대한 올바른 정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리콜의 올바른 정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한국소비자원의 정용수 위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은요, 사용하던 제품이 리콜 대상에 대해서 수리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정말 그 자동차 리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자동차 리콜 그렇죠? 갔어요.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자동차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요. 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그 소비 생활은 참 풍요로워졌지만 예. 다품종 제품이 이렇게 생산되고 계획되고 이런 유통 단계 등에서 여러 가지 제품 결함이 발생되니까 네.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는 참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리콜의 그 법적인 개념은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해서 네? 결함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확산을 막는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법적인 개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사업자하고 소비자하고 요 리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가능하면 안전에 관계된 것만 리콜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일반 소비자들은 안전은 뭐 당연히 보장돼야 할 것이고 또 그 나머지 품질이나 기타 성능에 대해서도 만족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리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리콜이라는 게요,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의 문제에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요, 이 사업자의 리콜에 대한 인식이 좀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리콜 범위를 좀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걸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리콜 사실 공개 정도를 가급적 적게 하려는 그런 경향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만 리콜 대상이라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리콜 방법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네. 더욱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리콜로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먼저 뭐 보면 예. 사람만 안 다치면 돼,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리콜은 조용하게 해야 돼, 이런 네. 생각. 소비자가 문제하고 이게 오도하는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95%가 자발적인 리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숨기고 은폐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자발적인 리콜 또 공개적인 리콜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소비자와 기업이 리콜에 관한 많은 오해와 불신의 요소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단적인 일을 보여주는 상황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성북동에 사는 차운전 씨는 지난 가을 자동차를 구입. 올 초 잘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이상이 생겨 자동차 정비소를 찾았는데 이 부품 리콜 대상인데 리콜 못 받으셨어요? 리콜? 리콜이라고요? 예. 금시초문인데. 난 리콜 통지 받은 게 없다고요. 왜 연락을 안 해요?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당신 책임질 거야? 저희는 한 분 한 분 다 전화도 드렸고 우편 통지도 한 분 한 분 다 드렸거든요. 보시죠, 여기. 우편물을 못 받을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난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요. 고객님, 그렇다고 이 바쁜 시간에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연락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 회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은 무슨 최선? 자동차 리콜을 했으면 적어도 신문이나 대문짝만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량품을 팔고 리콜도 제대로 안 해주고. 고객님, 저희 제품은 불량품이 아닙니다. 저희도 효율적인 리콜을 위해 광고도 내고 싶죠. 그러나 리콜의 말만 들으면 완전 불량품 취급당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회사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조용히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난 이런 제품 불안해서 더는 못합니다. 게다가 리콜 제대로 알리지 않은 당신네 회사를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이 차 지금 당장 가져가고 환불해 주세요. 알았어요? 네, 정말 이러한 상황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소비자와 기업이 리콜에 관한 많은 오해와 불신의 요소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네. 이 자동차는 리콜 품목 1위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리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리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인 리콜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100%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기 어렵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늘 자기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리콜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량품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기업이 조금 더 철저하게 검품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품을 구입하는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비용을 지불하면서 선택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 유쾌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소비자는요, 제품을 선택할 때 품질은 기본이고요. 예.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 높은 만족도 그리고 뭐 사후 서비스까지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기업들도 많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오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콜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비자도 말이죠. 리콜 상품 하면은 이거 무조건 불량품이다. 네. 이런 인식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소비자가 리콜에 대해서 리콜 제품은 불량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는 데에 사업자가 기여한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안전에 관련한 것이 아니면 적어도 리콜 제품이 불량 제품이라는 인식은 벗어나서 내 제품에 대해서 보다 더 제조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품의 발전과 고객 만족을 위해 제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은폐하지 말고 소비자의 안전과 그리고 만족도를 우선시해서 더 많은 투자와 보완을 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자들은 예. 기본적으로 자신이 시장에 출하한 제품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가질 때 소비자들도 리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리콜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고 또 가시화되면 사실 우리 소비자들의 생각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국내에 리콜에 관한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크고 작은 리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엔진 점화 시기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연소 실내 연소 압력이 높아져 피스톤과 링이 손상되고 실린더 벽면에 윤활유 막이 형성되지 않아 엔진이 손상되는 결함이 있는 Y사 차량의 전면 리콜 실시. 1999년 12월 27일부터 2000년 3월 1일까지 판매 제작된 모든 Y사 차량 대수 16만 3,977대를 리콜한 사례. 2008년 6월 유아용 자동 흔들 그네를 타던 유아가 그네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는 위해 정보가 접수돼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 그네의 엉덩이 받침대 연결부의 조립 구조 및 상태가 불량해 유아 몸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 사례.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생산한 제트전자 압력밥솥이 내소태 결함으로 2004년 3개월 동안 8차례나 폭발하여 2004년 6월 밥솥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
7월에는 TV 리콜 광고와 경영자 사과문 발표로 대대적인 전기 압력밥솥 리콜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 사례는 성공적인 리콜 사례로 평가받았으나 리콜 후 사구 압력밥솥의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2008년 8월 요로결석과 급성신부전 등 신장계통 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공업용 멜라민을 첨가한 유제품이 유통된 이후 전 세계적인 초유의 리콜 사태가 발생.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조된 A제과의 쌀과자 등 2건의 수입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중국산 식품 수입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해당 쌀과자는 전량 수거되어 폐기되었다. 네, 국내의 대표적인 리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피해 사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죠. 예. 앞에서 본 그 자동차 사례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그 소비자들이 인터넷 통해서 안티 사이트들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 예. 안티 사이트들을 통해서 결함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이건은 또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나아가서 이제 정부에서는 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권고를 내렸고 그 이후로 이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또 리콜을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2003년도 리콜이 강화된 이후에 2004년도까지는 한 해에 140만 대 정도의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꾸준히 안전도 개발 및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관계로 2008년도에는 10만 대 미만의 자동차를 리콜해 왔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운전자의 안전과 또 신변의 최대한 보장을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안전한 차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또한 자동차 제작사가 미처 리콜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운전자가 리콜한 영수증을 가져오게 되면 앞으로 리콜한 정비 부분까지도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 유아용 근해 네. 사례를 봤습니다만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말 더욱 즉각적이고 빠른 리콜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전기 압력밥솥의 리콜은요, 제조회사가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정직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리콜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즉각적인 리콜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먹을거리는요. 네. 리콜과 동시에 판매 금지라는 명령을 받아서 네. 바로 회수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이 책임 소지의 논란으로요. 네. 즉각적인 판매 금지나 회수가 리콜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오히려 더 큰 소비자 피해를 양상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네. 바로 미니컵 젤리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 미니컵 젤리는 수입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명이 그 미니컵 젤리를 먹고 사망한 사고가 네. 있어서 저희 소비자원에서 안전 경보도 내리고 또 식약품안전청에 그 판매 중지도 요구를 했는데 네. 그거를 제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결과 네. 미니컵 젤리를 먹었던 어린이 한 명이 또다시 사망하는 그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즉각적인 판매 금지와 리콜이 이루어졌다면은 이렇게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았지 않나. 네. 라는 아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기업의 소극적인 대응이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건 예. 단적인 예인데요. 리콜 제도는요, 이 제품 발전에 공헌하고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리콜을 기업이 뭔가 자신의 그 두려운 점을 드러낸다는 생각보다는 네. 오히려 내가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 끝까지 AS를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식을 바꾼다고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정말 그 리콜 경험자 중에요, 58.1%가 재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예, 해요. 그러니까 리콜이라는 게 불량품 교환이다라는 이런 소수 의견을 전체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82년 7명이 사망한 미국의 타이레놀 사건은 전량을 수거하는 발빠른 대처로 성공적인 리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00년 대규모의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일본의 육개지루시 우유는 소극적인 리콜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네, 리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 좀 절실해 보이네요. 네, 특히 농식품, 의약품의 경우는요, 안정성의 확보는 무엇보다 생산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므로 네. 기업이나 사업자의 정말 철저한 관리가 우선시돼야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요, 오히려 성공적인 리콜 실시로 기업 이미지가 더 상승된 예가 많습니다. 예. 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존슨앤존슨사의 타이레놀 사건을 우리 들 수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 1982년도에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시카고 지역에서 7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때 그 존슨앤존슨사의 그 경영진들은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출하된 타이레놀을 전량 회수하는 결정을 내리고 또 이 모든 그 과정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또 이 비용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미국 전역의 타이레놀을 전량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그런 조치를 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사건은 외부인이 타이레놀병에 독극물을 투입한 사건으로 밝혀졌지만 그래도 이 존슨앤존슨의 브랜드 이미지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죠. 그러나요, 존슨앤존슨은 타이레놀로 일어난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사태를 해결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선망받는 기업과 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LG전자의 IH밥솥은 국내에선 드물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리콜을 한 경우인데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인식이 되고 있죠. 네. 완벽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생산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일 것이고요. 그러지 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고객들의 입장에서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리콜의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유제품 사례인데요. 네, 그 일본의 유제품 회사인 유키지루시 사건인데요. 이것은 이 회사가 제조한 우유를 먹고 많은 사람이 식중독을 일으킨 사고인데요. 이 회사가 그 리콜을 소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 미흡한 대응으로 제품과 기업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요. 또 엄청난 물리적 비용을 지불한 정말 실패한 리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비춰볼 때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필요하고 이제 리콜을 숨기고 축소시켜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네,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리콜이라는 것을 그 사업자가 단지 안전에 대해서만 리콜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버리고 예. 자기 제품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때 소비자들도 리콜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인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네, 그래야 서로가 신뢰하는 시장 안에서 믿음 가는 구매와 선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리콜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고 제품에 대한 책임감을 가시화할 때요. 소비자의 인식도 저절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